어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고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부모가 이것을 해주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모르면 자녀는 평생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노년까지 자녀를 걱정하며 지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토록 순수하고 밝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왜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만을 찾을까요? 왜 부모의 진심 어린 조언이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질까요? 부모는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그 도움이 실은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진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자녀를 진정으로 독립시키는 부모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물러서는 용기. 물러서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록 자녀는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해 줄수록 자녀는 판단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해? 이렇게 끊임없이 의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날개를 단 자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둥지의 가장자리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간 자녀는 날아오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요? 진정한 물러서기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당신은 혹시 헬리콥터 부모인가요?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음 항목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헬리콥터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해줄게. 그건 안 돼, 위험해. 밥은 먹었어? 회사 잘 도착했어?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아. 실패하면 어떡할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도 부모 말은 들어야지. 5개 이상 체크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부모를 말합니다.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머리 위에서 항상 감시하고 개입하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윤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28살인데 아직도 직업을 못 정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할까요? 윤서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아들의 모든 결정에 개입해 왔습니다. 대학 전공부터 취업 준비까지 심지어 입을 옷까지 어머님이 정해주셨죠. 엄마가 정해주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함이 평생의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마세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책임감을 키워주세요. 적절한 거리두기를 연습하세요. 늘 응원하고 있어. 필요할 때 연락해. 라는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실패를 허용하세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녀는 세상을 이겨낼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혼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도 자신만의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이 말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될 뿐이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한 부모는 나중에 자녀에게 기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이런 무언의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도 꿈을 가지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미뤄둔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매일 20분 책 읽기, 주 2회 운동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외에도 다양한 관계를 맺으세요. 50대의 정혜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온전히 엄마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평소 관심 있던 원예 수업을 들었고 이제는 작은 원예 교실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는 자기 일이 있는 멋진 사람이라고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독립심을 배웁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배운다.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되면 좋겠어. 공무원이 안정적이지.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의 조언이지만 자녀에게는 무거운 기대로 다가옵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연 씨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예술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의대 진학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수연 씨는 의대에 진학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기 전 깊은 우울감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내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연 씨는 주말에는 그림을 그리고 평일에는 파트타임으로 진료를 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은 거죠. 부모의 기대치에 맞춰 살던 10년보다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그녀는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 자신의 길을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내버려 두라. 부모님, 자녀의 길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꿈이 아닌 자녀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자녀를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지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위해서는 통장도 비워야지. 정말 그럴까요? 준영 씨는 30대 중반임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자금, 심지어 생활비까지.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편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이라는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건강 문제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준영 씨는 갑자기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막막해요. 경제적 자립을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50, 60대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이제는 자녀보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가난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정신적 빈곤이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넘어질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5번째, 성인 자녀의 결정에 개입하지 마세요. 성인 자녀들이 자주 겪는 상황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했는데도 부모님이 모든 결정에 간섭해요. 미나 씨와 남편은 결혼 3년 차입니다. 하지만 미나 씨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모든 결정에 개입합니다. 집 위치, 가구 선택, 심지어 미나 씨의 직장 선택까지.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결정에 따르도록 자란 미나 씨는 성인이 된 지금도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물러서기입니다. 성인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는 너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어떤 선택이든 너를 지지할게.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이탈리아 철학자 갈릴레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발견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한 끼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애쓰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 그 사랑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가 필요하듯 자녀도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언젠가 활주로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 손을 놓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물러날 때 자녀는 더 멀리 날아오릅니다. 부모가 기다릴 줄 알 때 자녀는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 때 자녀도 자신의 삶을 찾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과 이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